네, 지난해 한일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이 됐죠. 올해 첫 한일 셔틀 외교는 일본에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산업연구원 글로벌 산업협력연구실의 최정환 부연구위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방일에서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이죠. 이제 오늘 1월 23일 그리고 14일 이틀 동안 이제 일본의 나라현을 방문합니다. 네. 이제 역시 가장 주된 일정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하고의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양측 정상의 단독 회담 그리고 이제 양측의 정부 인사들이 동석하는 이제 확대 회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이어서 이제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내일 14일 오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어떤 양측의 어떤 친교 차원에서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오래된 고찰이죠.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를 이제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류지를 방문한 이후에 오후에 이제 간사이 지방의 이제 교포들과 이제 동포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이제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귀국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문 시점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서 엿새 만에 곧바로 지금 일본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전례가 잘 없는 이 연쇄 정상 외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시점이 이례적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 만난 것이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경주에서 열렸던 에이펙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에이펙에서 이제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제 이때 양측 정상이 이제 일본과 한국을 서로 이제 상호 방문하는 셔틀 정상 외교를 이제 복원할 것, 이제 이어갈 것을 이제 약속하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때 이제 다카이치 총리에게 다음 정상회담은 이제 일본의 지방 도시인 나라에서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이제 제안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측이 이런 제안을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일본 측의 초청으로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과 이제 3달 만에 이제 에이펙에서 만난 이후 불과 3달 만에 이제 양국의 단독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떤 이번 이재명 정부와 이제 다카이치 정부 양측 사이에 한일 협력을 놓고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회담 장소 역시 눈에 띕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되면 보통 수도로 가는데 이번에 일본의 수도 도쿄가 아닌 나라현으로 가거든요. 자, 위원님, 나라현이 선택된 데는 어떤 외교적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나라현이 어떤 곳인지 생각을 해보면 네. 이곳은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정치적 배경을 같이 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먼저 이제 나라현에서 태어났고 이제 학교를 여기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나라현에서 나왔고요.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수상이 되기 전에 1993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라현에서 중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이제 최근까지 10선을 이제 이 지역에서 지낸 이제 굉장히 중량감 있는 지역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다카이치 수상의 이제 개인적 배경, 어떤 고향이고 정치적 이제 근거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지난번 또 에이펙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고도인 경주에서 진행되었는데 이제 이거에 이제 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이제 교토와 더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고도인 이제 옛 수도인 나라에서 진행한다 이런 의미도 이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수상의 고향이자 또 정치적 기반이 있는 지역인 이제 나라에 이제 일본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것은 어떤 그만큼 이제 친밀감 그리고 이제 강한 어떤 한일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환대의 의미, 이제 이걸 일본어로는 오모테나시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러한 어떤 외교적 의미도 담아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또 지역구, 본인의 정치적인 근거지.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 나라현은 우리 한반도와의 교류 흔적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약 한 1300여 년 전, 이제 700년대 일본의 첫 수도였던 지역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일본에서 불교가 용성했기 때문에 이제 절이라든지 신궁 등의 어떤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들 유적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주로 이제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삼국시대 한반도와의 어떤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유적기나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예컨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호류지를 방문하는데 이 호류지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이런 한일 문화 교류의 어떤 특징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가람의 이제 건축 양식이 이제 백제 양식 건축 양식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호류지에는 백제에서 만들어졌거나 혹은 이제 백제에게 장인이 만들어서 가져온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네. 그런 이제 일본의 국보이기도 한 백제 관음상이 있습니다. 이제 목조 관음보살입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장소를 나라로 정한 것, 그리고 또 특히 또 양측의 어떤 그 친교의 장소로 호류지를 방문한 것 모두 이제 과거 삼국시대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일 교류의 어떤 상징을 이번 정상회담에 담아내려는 그런 어떤 시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들으면 들을수록 이 외교라는 것이 종합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점 그리고 만나는 장소 이런 데 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그걸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이번 방일의 주요 의제들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방문의 목표로 셔틀 외교 그리고 민생 협력을 강조를 했거든요. 위원님,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한일 협력의 주요 의제들 어떤 게 될까요? 이제 한국과 일본 이제 양국 사이의 이제 경제 그리고 이제 산업 협력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주제로는 이제 현재 이제 통상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제 네. 주로 이제 줄여서 이게 길기 때문에 CPTPP라고 그렇죠. 부르는데 CPTPP가 있겠습니다. 이제 CPTPP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뭐 이런 국가들 약 12개국이 현재 참여하는 다자 무역 체제인데요. 네. 이제 2019년 초에 이제 CPTPP가 출범했는데 한국 또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이 CPTPP에 참여하기 위해서 꾸준히 그 참여를 이제 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CPTPP는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 CPTPP 참여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12개국 회원국 전체의 이제 모두가 이제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CPTPP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의 CPTPP 참여를 놓고 양국 간의 어떤 긴밀한 정상 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CPTPP를 제외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양국의 협력 의제들을 꼽자면 먼저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떤 첨단 전략 산업에 있어서 공급망 안정화, 이제 뭐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의 어떤 공급망을 안정하기 위해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의 방안들이 논의가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수소를 중심으로 한 어떤 청정 에너지 협력, 청정 에너지를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논의의 의제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의제들로는 최근에 이제 중요한 AI 그리고 이제 데이터 등을 놓고 이제 디지털 무역 네. 있어서 이제 규범 설정이나 이제 연구 협력 이제 그리고 인적 교류 등도 이제 의제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적으로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사회적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에 이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어떤 양측의 공동 협력 등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CPTPP라는 단어를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주 접하실 텐데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라는 것이 정식 의제로 올라와 있는 게 참 눈에 띕니다. 두 정상 사이에서 이 과거사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될 텐데 도대체 이 조세이 탄광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게 어떻게 이번 회담의 의제로 채택이 됐을까요?
예, 이제 한일 양국의 이제 과거사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또 예민한 사안입니다. 네. 이제 조세이 탄광 사고가 이제 어떤 사고였냐면은 1942년 2월에 이제 일본의 야마구치현 우베 탄광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수몰로 인해서 이제 탄광이 붕괴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희생자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183명이었는데 이 중에 이제 조선인 징용 노동자가 한 130여 명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고가 이제 전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1980년대부터 이제 양측의 어떤 민간을 중심으로 이제 민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조사 그리고 이제 유해 발굴 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작년 8월, 2025년 8월에 이제 희생자로 추정이 되는 일부 인골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진상조사와 유골 발굴에 있어서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해 발굴 그리고 이제 DNA를 통한 이제 신원 확인 그리고 이제 진상 규명 그리고 이제 추모 사업, 보상 문제 이런 문제들에 비해서 이제 한일 양국이 다소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이제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하고 또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양측 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한일 협력을 위한 어떤 의제 중 하나로서 정상회담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183명이 비극적으로 수장이 됐는데 그중에 조선인 강제 동원 노동자가 136명이었다. 네, 그런 사고였군요. 자, 그런데요.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영토 현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은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간극 속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 과거사 문제를 다룰 때 어떤 좀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사실 과거에 여자 아베다 뭐 이런 그런 별명이 있을 네.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과거사 문제나 뭐 한국이나 중국과의 주변국의 영토 문제 등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강경하고 우경화된 이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왔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 등의 주변국의 관계가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에 다소 이제 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일 양국을 현재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 이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이제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이 굉장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또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 점을 이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이번 정상회담 한 번만으로 어떤 이제 양국의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쌓여 있는 과거사 문제 그 해결에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해법을 사실 이제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그렇지만은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의 어떤 반일 여론 이런 걸 저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도 크게 유리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수용 가능한 선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이제 좀 전향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나이 총리의 정치인 시절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난 후 분명히 어떤 그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했거든요. 예. 이번에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이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바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중일 갈등과 관련된 언급도 직간접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이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중일 갈등이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래서 최근 이제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일본에 대한 이제 정책으로서 일본 관광객에 대한 어떤 자제라든지 이제 또 문화교류의 위축 등이 나타났었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중 용도 물품이라 그러죠. 이제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수출을 이제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렇죠. 이제 이걸 듀얼 유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런 이제 정책까지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중일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 측에서도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이제 긴밀하게 할 어떤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한국 또한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NHK와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한국 또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떤 중일 갈등 문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을 든다든지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다소 좀 자제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중, 중일 두 나라의 갈등 국면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건가 이게 지금 주목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듯이 12일이었죠. 일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 간의 문제에 우리가 깊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양국 모두 이제 동북아시아의 어떤 파트너 이웃 국가로서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한쪽을 이제 편들거나 치우친 메시지를 내놓기는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이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때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존중한다 이런 것을 언급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뤄봤을 때 대만 문제를 놓고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좀 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은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 쪽에서는 언급을 이제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동북아시아 한중일의 한일 중에 경제 협력과 평화 정착에 이제 한일 양국이 노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이제 그런 수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해 봅니다. 네, 뭐 일본 입장에서는 당장의 히토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의 편을 좀 들어달라 이런 요청을 뭐 암묵적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일, 동북아 전체의 어떤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 한일 협력의 중요성 역시 갈수록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일 갈등이라는 이 변수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일 협력 기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과 일본, 한반도와 이제 일본을 둘러싼 주위 환경, 이제 양국의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이제 2025년 1년 동안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발 이제 관세 인상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한일 양국 모두 이에 대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랬죠. 과거에 비해서 이제 한미 관계 그리고 또 이제 미일 관계에서 이러한 좀 갈등 요인들이 두드러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한일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보시다시피 이제 중일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과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한국의 가치가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점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NHK와 인터뷰에서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한국과 일본 간에는 서로 경합성이 높은 이제 경쟁하는 분야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경합성은 낮지만 상호 보완하는 협력했을 때 네.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실용 외교를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경합성은 낮고 상호 보완하는 영역들을 찾아서 이제 작은 이제 지점부터 이제 꾸준히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의 대일본 외교 정책에 있어서 기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할 부분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부분 이 톱니바퀴를 잘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실용 외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 중에 위원님께서는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작년 6월에 이제 하셨고, 이제 다카이치 수당도 이제 작년 10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이제 양국 정부 모두 이제 현재 초반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정상회담은 앞으로 이제 수년 동안의 한일 관계의 어떤 방향 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잣대로서 이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한일 협력의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에 이제 어떠한 이제 토픽들, 어젠다가 언급되는지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양국의 이제 협력이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가 이를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은 목요일에 방송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최정환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